지금 이제 암 대사 치료 계속 해가지고 이제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가고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고,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처음 들으시는 분 중에서 우리가 암 발생 원인에 대한 대표적 가설 두 가지가, 하나는 유전자, 염색제, 이렇게 나눠서, 이게 이제 현재 주류 의학에서 하는 수술이나 항암 방사하는 그 주류 이야기를 했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현대의학에서 좀 간과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세포의 환경 부분. 세포의 환경. 여기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 요즘 얘기 제가 계속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암을 굶기는 대사치료, 뭐 식이, 영양, 이런 일반 약물, 항암치료 등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말이 약간 좀, 통합암 치료라는 개념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이제 면역 치료, 면역을 좀 올리는 치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아울러서 이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이거 기억나죠? 암세포에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암세포에는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른데, 여기서 까맣게 된 게 암줄기세포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암줄기세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하얗게 된 게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암세포인데, 얘는 그냥 빠르게 성장하고 분화하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항암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카락도 빠지고 속도 다 뒤집어지고 막 하는 게 저런 이제 항암치료 그 부작용인데, 왜? 그 항암치료는 주로 저 빠르게 성장하는 그 암세포에 타겟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성장하는 우리 장의 그런 점막세포나 머리카락 세포나 아니면은 이제 골수세포 이런 것들이 그 항암제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로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난다. 어쨌든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결국 이렇게 항암치료, 사실 이제 대학병원에서 하는 항암치료 다음에 계속 재발이나 이런 문제 생기는 수밖에 없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런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암 줄기세포는 살아남아서 결국 다시 새로운 암세포가 내린다. 지금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암 줄기세포는 아까처럼 이렇게 빨리 막 분열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항암제가 잘 안 듣는데요. 그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제목이 암 줄기세포는 화학요법 치료에도 살아남는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찜찜하고 무서운 얘기예요. 안 얘기를 바라면서. 저 사실이 그냥 안 얘기를 바라면서. 근데 그때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었죠. 이 항암, 이게 이제 우리가 항암제를 허가할 때, 어떤 신약이 나왔을 때, 요 FDA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식약처에 해당되는 미국에 있는 FDA라고 있어요. 그 허용 이 기준이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알고 보면 사실 좀 실망스러워요. 좀 이 정도만 돼도 항암제로 허가가 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28일 동안, 한 달이죠. 4주 28일 동안 그 이 종양의 크기가 약 50% 또는 그 이상, 이렇게 슈링크는 뭐냐면 좀 줄어들다, 크게 작아진다. 작아지기만 해도 이게 약이 반응이 있다 해서 이게 허가가 나는 거예요. 이거 딱 봤으면 뭐가 문제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에 딱 해가 50% 그래 한 70% 줄어들었어요, 약이.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가가지고 뭐 한 몇 달 지나서 다시 이게 좀 커졌어, 이렇게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약은 항암제로 허가는 받았지만 결국에는 기간도 너무 짧고 28일 동안 저 조건만 충족시키면 어쨌든 이제 약이 반응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팔로업, 몇 달에 한 번씩 뭐 사진 찍어보고 이제 하는 그 과정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약이 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됐다가 이제 약에 따라서 뭐 체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다시 나중에 좀 내성이라는 게 또 생기거나 하면은 또 쓱 또 이제 약이 안 듣게 되고, 그래서 그때 가서는 약을 또 바꾸게 되고. 그래서 요 기준이, 항암제에 대한 기준이 이렇다는 거는 일단 알고는 참고는 하세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게 포인트가 이 대사치료라고 그랬죠. 암은 대사질환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계속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 대사질환을 연구한 사람들은 거의 10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연구한 사람들도 있었고 해서, 이걸 딱 해보니까 그 대사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암이 생긴 거다. 단순히 유전자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세포 에너지 대사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생기는 거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그때 제가 저거 보면 따로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부분을 따로 또 해드릴 거예요. 그 분들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런 암을 대사질환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고혈당이나 만성염증이나 저산수 문제나 저체온 문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주고, 이런 이제 면역을 좀 올려주는 치료들, 뭐 사이모신 알파, 미슬토, 여러분 맞는 주사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셀레늄이나 뭐 글루타치온,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항암이나 그런 거 이제 부작용을 좀 완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좀 도움이 된다. 건강한 세포를 좀 보호해준다. 이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고용량의 비타민 C나 구조파 온열 치료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암세포를 살릴 효과가 있는 치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료가. 이걸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앞에서. 여기 암 유전자 치료, 수술 항암 방사로 딱 끝나면 좋은데, 아까 말했지만, 뭐 암 줄기세포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아우러서, 이렇게 치료하는 게 이제 암 통합 치료, 요즘 이제, 연구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 암 대사 치료,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책이었는데, 암을 굶겨 죽인다는 표현이에요. 암을 굶겨 죽인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걸 실행해서 이분이 그 성공한 케이스고, 이제 그걸 이제 책을 이제 써서 이제 알려준 건데, 물론 이 암 대사 치료에 관련 게 이 책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그래도 비교적 요즘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많이 잘 정리를 해놔서 제가 이걸 그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권유했었고, 요거 마치면 요거를 제가 뒷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내용 이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같이 좀 제가 할 거예요. 같이 한번 풀어보고, 실제적으로 어떤 약물들이 쓰이나, 어떤 약물들이냐면 이런 약물들, 뭐 이런 약물들이 이게 오프 라벨 드러그라고 했었어요. 그냥 개념만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다른 질병을 위해서 허가된 약물인데, 써보니까 암이라는 질병에도 효과가 있어서 쓰는 약물들, 우리 대표적으로 아시잖아요. 작년부터 유명했던 거, 구충제, 그렇죠? 또 당뇨약, 그 다음에 소염제 종류, 항생제,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쓰이고 있어요. 앞에서 보면 이런 게 그거거든요. 요 네 가지야. COC라는 게 여기 뭐냐면, 저게 이제 영국에서, 영국에 있는 하나의 클리닉이에요. 뭐 케어 온콜로지 클리닉이라고 해서, 이런 약물들을 조합을 해서 한 네 가지 정도 조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메벤다졸이 구충제죠. 메벤다졸 구충제고, 이게 독시사이클린 항생제. 그 다음에 얘가 메트로닌이 당뇨약, 얘는 아토바스타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레스테롤 약물. 그러니까 얘네들을 조합해가지고 암을 굶겨 죽이는 그런 대사치료에 이용을 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이것도 간단한 조합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추가했죠. 여기다가 몇 가지 더 효과 있는 약물이 사실 더 있어요. 또 이게 다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제 나머지 이제 뭐 면역 올릴 수 있는 거 뭐 이제 그걸 이제 그 조합을 해 놓은 거고, 저거 말고도 거의 20가지 가까이나 돼요. 쓸 수 있는 게. 그걸 다 쓸 수는 없고, 그래도 비교적 이제 많이 쓰고 효과적인 거.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럼 모든 환자분 대상으로 다 할 거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저거를 이제 써야 될 상황이 되신 분들, 거기에 이제 어떤 경우에 저 약물을 한번 써볼 수 있느냐, 이제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실제로 효과 있어요. 저게 그렇게 돼서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항암제로만 잘 안 되는 상황에서 해볼만 해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 요걸 이제 하면서 지금까지 한 거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죠, 미네랄. 그때 제가 미네랄을 얘기했죠. 미량 원소, 필요한 미량 원소인데,
마그네슘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마그네슘이 모자란다 하면 어떤 증상 나타난다 해가 대표적으로 눈떨림. 그쵸. 다 아시죠?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어디 뭐 눈 떨린다 싶으면 사람들 먼저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먼저 마그네슘 찾잖아요. 훌륭하시네. 일단 절반은 알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그게 대표적으로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 효과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피 검사하면 다 될 줄 알죠? 환자분이 착각하는 게 이제 뭐든지 뭐 해가지고 피 뽑으면 다 될 줄 알아.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예를 들을게요. 마그네슘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뼈에도 60%, 근육에도 27%, 그리고 여기 엑스트라 셀룰러는 그 이제 뭐냐면 우리 세포 바깥에 1%밖에 없대. 세포 바깥에 1%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세포 안에 있는 거 우리 혈액 검사에서 안 나와요. 저 뼈에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럼 혈액에서 뽑을 수 있는 그 검사할 수 있는 건 그만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 미네랄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모바일 검사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이용하는 이유가 저런 것 때문에 그래. 1%밖에 없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풍부한 그 세포 내에 이온이다. 가장 풍부한 게 칼륨이라네. 칼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자, 얘는 어디에 쓰이느냐? 이런 이게 엔자임이라는 게 효소 반응이 효소. 우리 몸에서 효소 반응 없으면 이런 반응들이 안 나는데 효소에 다 관여를 하고 요거 ATP 들어보셨죠? 뭐라고 그랬죠? ATP. 계속 대사에서 저거 계속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저거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그러니까 지금 암은 대사 질환이다 그랬을 때 ATP는 에너지 단위가 ATP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AT 나오면 저건 에너지 화폐다. 그래서 이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탄수화물 대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신경 그 시그널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양은 좀 지금 섭취가 잘 안 된다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내추럴 푸드에 많이 들어있는데 가공식품 많이 먹기 때문에 섭취가 좀 힘들다. 이런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그 들어있는 음식 소스인데, 켈프라는 게 제일 높아요. 켈프 들어보신 분, 진짜 관심 있으신 분인데, 있으세요? 켈프라고 이렇게 쳐보니까, 저게 이제 일종의 다시마 같은 해조류예요. 다시마 같은 해조류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고 아마 해외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마그네슘이 가장 풍부하게 좀 들어있네. 그러니까 상품으로도 팔더라고요. 뭐 켈프 해가지고. 그래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몬드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네. 아몬드. 그 다음에 여기 뭐 브라질너트 같은 데도 뭐 이런 식으로 마그네슘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 그럼 마그네슘 보충제 지금 드시는 분 있잖아요. 마그네슘 보충제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팔고 하는데, 그럼 이제 저걸 좀 아셔야 고를 때 좀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마그네슘에 같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산, 무슨 산 이래가지고 붙어 있는 게 있는데 다양해요. 뭐 아세트산도 붙어 있고, 여기 이제 옥살산도 있고, 여기 뭐 사이트레이트, 이건 구연산이라는 건데, 이게 여기 보시면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 요 붙은 게 물에서 높은 흡수도를 보였다. 이 말은 뭐냐면 뭐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흡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마그네슘 붙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크레브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크레브 사이클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 때 도는 그 사이클이에요. TCA 사이클이라고, 그 사이클에 관련해 있는 염계에 붙은 마그네슘 흡수가 잘 된다 해서 사이트레이트, 뭐 말레이트, 아스파르테이트, 뭐 이런 퓨마레이트 등등 붙은 게 잘 된다. 이런 내용이고, 마그네슘은 이제 셀레늄이나 뭐 B6나 비타민 D를 할 때 같이 이제 흡수가 잘 된다는 의미고, 만약에 스트레스 받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에스트로겐 레벨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프로제스테론 낮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마그네슘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이 사진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게 세포예요. 세포. DNA, RNA 있는 게 이게 어디죠? DNA, RNA 있는 게 몸의 세포가 저기 핵이에요. 핵. 그래서 저기서 우리가 유전물질, DNA 중요한 물질이 핵이고 나머지 세포질인데 여기 미토콘드리아도 있네요. 이 밖에를 세포막이라고 하고. 그런데 마그네슘 보니까 다 쓰여요. 핵에도 쓰이고 미토콘드리아도 쓰이고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그네슘이 세포 내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고 아까도 나왔던 거지만 결국 이런 이제 효소 반응의 300개 이상의 이런 이제 대사 과정에 이제 관여를 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아까 말했죠. ATP가 뭐라 그랬죠? ATP? 에너지 이제 무조건 알아야 돼.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암은 대사질환이다 했을 때 그 핵심이 뭐냐면 에너지 대사. 이제 붙여야 돼요. 에너지 대사.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대사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 에너지가 ATP로 표현되고 그 에너지 대사를 주로 하는 데가 세포의 어디라고 했죠? 미로 시작하는 거. 미토콘드리아. 내가 지금까지 계속 4달 동안 얘기한 게 그거예요.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중요하다.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ATP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말했잖아요. ATP가 저기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도 지금 말하고 여러분도 지금 앉아서 지금 계시고 활동이 다 되는 거예요. 저게 없으면 안 만들어지면 우리 활동 못 해. 저거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음식물 먹죠. 숨 쉬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ATP, 에너지. 요거 만드는데 이 Metabolic Function of ATP requires magnesium. 요것만 딱 해도 이 ATP의 이 대사 작용을 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하다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딱. 그래서 이게 ATP인데 여기 마그네슘이 딱 잡아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까 우리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있었고 아까 DNA 있던 데가 어디랬죠? 핵. 세포 안에 핵이 있어요. 그 안에 유전자 물질 가지고 있는 DNA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미토콘드리아 밖에 따로 있고 겉을 둘러싼 게 세포막. 이거 네 가지 말한 건 다 중요해요. 나중에 이런 것들에서 영양소들이 다 그런 데 쓰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구조물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마그네슘은 지금 이거만 그 뉴클레이크 애시드 이게 아까 핵산, 아까 DNA 같은 걸 핵산이라고 하는데 이 DNA나 이런 이제 세포막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 쓰인다네요. 응?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기도 멤브레인. 이게 멤브레인이 세포막. 세포막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세포 안에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보호해주는 게 세포막이에요. 아무거나 못 들어오게. 들어오게 하고 막아주고 하는 거. 세포막. 세포막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포막을 중요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드셨을 수도 있지만 오메가3가 풍부한 지방산. 그거 좋은 거 먹으라고 하죠. 그거 세포막 때문에 그래. 네? 세포막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하면 그거 꼭 먹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 그냥 몸에 좋아서 먹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좀 뭐 비타민 E? 그거 왜 필요해? 세포막에. 그래서 그 역할을 해.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꼭 필수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세포막도 안정화시킨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저 이온들을 보면 플러스 표시된 것도 있고 마이너스 표시된 것도 있어요. 즉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이 있는데 마그네슘은 양이온이에요. E 플러스. 어려운 개념이니까 뭐 자세히 안 할 건데 어쨌든 마그네슘은 이제 E 플러스 해가지고 양이온인데 이 음이온을 가진 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액션 포텐셜, 어려운 말이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것들이 쉽게 흥분할 수 있게 만들어. 지금 아까 이게 그 얘기예요. 아까 저게 음이온 같은 그런 물질들이 많아지면 아까 말했듯이 뭐 눈꺼풀이 파르르 떨어지고 이게 흥분하는 거예요. 이 근육이. 그 다음에 아니면 심장 같은 데는 막 심장에 막 부정맥 생길 정도로 막 파르르 떨어요. 자, 이럴 때 그 음이온 그거를 딱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 음을 중화시키는 게 양이죠.
마그네슘이 양을 띄어요. 양이온 띄어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을 딱 넣으면 이거를 중화시켜가지고 지금 말한 대로 마그네슘이 이걸 높여줘서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진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데 떨린다고 했을 때 마그네슘 한번 써보는 거죠. 안정되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기 하트, 심장인데 여기 심장도 부르르 떨리면 거기 부정맥이 생기거든요. 부정맥. 밖에서 떨리는 게 안 보이는 심장에서 떨릴 수가 있겠죠. 똑같이 떨리면 심장에서는 부정맥이 생길 거고, 밖에서 눈꺼풀 떨리면 그게 보이는 것 거고. 그래서 이런 증상 나타날 때 좀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그네슘. 그래서 이런 이거는 그냥 뭐 넘어가도 될 건데, 어쨌든 요 칼슘과 관련된 거, 이게 사실은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게 우리 혈압이 쓰시는 분들 혈압약에 쓰이는 게 저런 거 하나 있어요.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혈압에도 도움이 돼요. 마그네슘이. 혈압 있는 분들. 저 쓰다 보면 혈압 낮아져요. 그리고 이거는 심부전이라는 건데, 심부전에도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고, 이건 아까 그 부정맥일 때도 이렇게 피시오일이나 마그네슘이나 코큐텐 이 정도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오스테오포로시스, 골다공증 여자분들 여기에도 지금 도움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그레인, 우리가 편두통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도 이 마그네슘이 쓰인다고 하고요. PMS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여자분들 괴로웠죠. 저게 월경전 증후군, 괴로우셨던 분들 하면은 정말 괴롭게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 PMS 여기에서도 마그네슘하고 B6하고 멀티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함께 투여해서 하면 저 PMS가 약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좀 약간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초콜릿이 좀 많이 땡긴대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전에 초콜릿이 많이 땡긴다는데, 그 이유가 그 초콜릿에 좀 마그네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갖다가 초콜릿 크레이빙즈라고 한대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프로게스테론 생성의 필수 원소이기 때문에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프로게스테론 결핍,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아까 말한 그 월경전 증후군 이런 것들이 나타난대요. 이런 거 저기 혹시 뭐 따님이 있거나 뭐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도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라는 거 좀 보충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당뇨에서도 사용된답니다. 왜? 여기 보면은 이게 크롬, 망간, 아연, 이런 마그네슘 등등이 이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포도당 대사에 중요해요. 포도당 대사 관여하기 때문에 당뇨에서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이건 이제 공황장애, 패닉 디소더인데,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낼 때도 락테이시라는 게 올라갔을 때 이게 마그네슘도 이제 좀 떨어뜨려서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 이거는 오히려 이제 통증이 심한 분들도 여기 NMDA 리셉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가서 들어가는 거를 좀 해줘서 이제 그 통증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이 많은데 그거 다 몰라보셔도 돼요. 근데 이게 안티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부신 호르몬 효소 생성과 에너지 생성이 필수적이며, 그래서 B5는 우리가 판토텐산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C와 함께 작용을 한다. 그래서 마그네슘 흡수가 가장 좋은 시간은 뭐 저녁 8시 이후라네요. 이후에서 마그네슘은 항상 다른 미네랄과 함께 산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토마토 주스나 사과 주스나 아니면 비타민 C.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랑 같이 먹어요. 그래서 저걸 해가지고 하면 안티 스트레스, 저도 스트레스 좀 받는 그런 제가 체질이거든요. 확실히 도움이 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안정되고. 이거는 논문인데, 콜로렉탈 캔서인 위면에서, 이거는 이제 보니까 자마라는 그 논문, 저널에 나온 건데, 어쨌든 이 마그네슘이 이런 그 콜로렉탈 캔서니까, 도움이 된다라고, 암에도 도움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마그네슘 그 연구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냈고, 여러분들 혹시 마이어스 칵테일 맞아본 분 있죠? 마이어스 칵테일. 네? 한 번도 안 맞아본 분. 한 번도 안 맞으신 분들 한번
이게 한번 맞아보세요. 자, 이 마이어스 칵테일이 뭐냐면, 이게 미국 의사예요, 원래. 이름이 존 마이어스. 그 사람 이름이에요. 아이브 뉴트리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맥 주사 치료, 영양 치료의 창시자인데, 이런 뭐 피로나 아주 우울증이나 뭐 이런 체스트 페인, 가슴 통증이나 막 이제 막 팔피테이션은 막 이제 심기양진이라 가지고 막 가슴 뛰는 거 그런 건 이제 만성증 치료했는데, 이분이 이걸 막 치료하고 미국에서 하다가 이제 사망했고 했는데, 그동안 이제 환자들이 주사를 이제 다시 못 맞게 되자 증세 재발했는데, 이 가비란 분이 뭐 꼭 제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관심 있던 분이 이거를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어스 칵테일이 미국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넘어온 건데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보면은 이게 천식이 특효약이에요, 저게. 천식.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말한 마이그레인, 편두통이나 피로나, 이거 파이브로마이알지는 사실 굉장히 섬유 근통이라 가지고 통증 심한 분들 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그래서 그런 통증 치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근육, 이게 막 경련 일어나고 하는 거.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인펙션, 그런 이제 염증에도 뭐 좀 사용되고 있고 쭉 나오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는데, 이게 이 구성 성분을 보면 대략적으로 비타민 B군이 B5, 6, 12, 얘는 이제 판토텐산, 얘는 피리독신, 얘는 코발라민 해가지고 그때 우리 한번 B 한번 쭉 봤어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근데 어쨌든 숫자만 외워두세요. 숫자만. 5번, 6번, 12번 정도. 거기다가 얘가 들어가요. 마그네슘.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C도 들어가요. 이게 마이어스 칵테일. 소위 말해서 저거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다 보면은 우리가 그 에너지 대사나 이런 데 다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뒤에서 할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좀 과장해서 저거 갖다가 무슨 뭐 벌떡 주사네 막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운이 좀 많이 했을 때 좀 힘을 좀 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질병 치료에도 많이 이용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의 역할이 가장 커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마이어스 칵테일 좋은 주사니까 기회 될 때 뭐 피곤하고 여러 가지 정말 피곤하다 뭐 그런 거 있을 때 한번 맞으면 도움 될 겁니다. 마그네슘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죠. 마그네슘 중에서 같이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 시트르산, 이거 사이트레이트, 이게 시트르산 구연산이라고도 하는데, 국내 유일의 제재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진 않아서 저 때까지는 그랬을지도 몰라고 지금 더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제재는 저 흡수가 잘 되는 이 구연산 합성제예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 마그네슘 있는 거 뭐가 붙었나 한번 봐봐요. 어떤 경우에는 뭐 산화 마그네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좀 약간 무식한 조합이에요. 그거 변비약으로 쓸 수 있어요. 변비약. 마그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그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흡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은 이거를 저는 꼭 추천을 해요. 저거는 그래도 저런 기능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관여해서 저런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서 공부 안 하고서 대충 해가지고 만드는 제품도 의외로 많아요, 시중에. 건기식 해가지고 막 별 이상한 게 다 결합되어 있어요. 잘 확인하시고. 요게 그때 한번 했던 건데, 에너지 대사, 지금 무조건 대사하면 이제 에너지 대사라고 했죠. 에너지 대사가 우리 암 환자한테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억 안 나겠지만 지금 내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 에너지 대사가 계속 잘 돼야지 미토콘드리아 기능,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그게 기능이 만약에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그게 암세포로 가는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잘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다룰 건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게 사실은 이 비타민 B군이에요. B군. B 컴플렉스. B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B1, B2, B3, B5, B6, B7, B9, B12까지. 그래서 그거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와서 저한테 해달라도 돼요. 한 두세 번씩 모이셔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런 공부 필요 없고 그냥 하나 딱 떨어지는 거 이거 하나만 돼도 그냥 되는 거니까 자 보세요. 몇 가지 미네랄인데 요거 하나면 끝나요 사실. 이런 게 다 모여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아까 내가 말했던 여러 가지 얘기했던 거 비타민 B1, 비타민 B2, 뭐 B3 어쩌고 다 했던 거 이 안에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진짜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이거 있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우리 식사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렇죠? 얘네가 쭉 이제 소화돼서 얘네가 다 이렇게 대사가 되는 과정을 해놓은 건데 여기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뭘 봐야 되냐면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과정을 하려면 효소 이런 것도 다 필요해요. 그냥 식사 먹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네는 엄청나게 일을 해야 돼. 우리가 먹으면 안에서는 엄청나게 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일을 해요. 에너지 대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단히 말하면 비타민 B군과 몇 가지 미네랄 그중에 대표적인 게 마그네슘 그리고 아연 그리고 셀레늄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한 게 그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사실 이거예요. 왜 했을까요? 저 지금 한 에너지 대사 그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가장 이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식사를 통해서 물론 뭐 다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저걸 다 이렇게 하시기가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한 거 아까 비타민 B군 그리고 마그네슘 정도 비타민 B군에 보면 몇 가지 미네랄 좀 들었긴 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일단 그런 에너지 대사를 좀 원활시켜주는 그게 좀 가장 필요할 것 같고 이거는 그동안 했던 거 한번 비타민 C도 저희가 했었고요. 비타민 D도 했었고 이게 다 CD 둘 다 우리 암에 특효약이라고 그랬죠.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비타민 E도 비타민 E는 아까 말했지만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 비타민 C하고 더불어서 항산화 역할을 하면서 세포 막에도 쓰이는 것들 그래서 비타민까지 다 정리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